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과서 64쪽, 65쪽의 생각 모으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박시전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66쪽, 교과서 66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배울 소설은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연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연을 중심으로 중심 소재로 해서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그린 소설입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그 아쉬운 마음을 연날리기를 통해서 달래는 그런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애끓는 그런 심정, 그리고 그 연이 날아가고 또 아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의 어머니의 그런 염려와 한없는 사랑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작품을 읽을 때 조금 마음이 짠하고 좀 슬픈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진지하게 이 작품을 접해 주셨으면 하고요. 단편 소설이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66쪽의 연입니다. 네, 선생님이 좀 전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 부분에 발단이라고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우리가 이렇게 뭐뭐처럼 또는 뭐뭐인 듯 또는 뭐뭐인 양 또는 뭐뭐 같이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직유법이 사용됐다. 여러 가지 비유 방법 중에서 직유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를 뭐에 비유한 걸까요? 네, 연을 작은 새에 비유했죠. 네,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차라리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다. 그리고 그 적막스런 봄 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다.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았다. 우리 집 처지에 상급 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이름점 하나 쓰고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차라리 마음이 편했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들이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의 연이 있으면 아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연을 보고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을 보면 어디쯤 깨에서 우리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일하다가 그 연이 어디쯤에 있나라고 찾아서 멈추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존재를 때때로 확인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집 처지가 상급학교나 당하기나 한 소리냐? 지금 상급학교라는 거는 만약에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면 그 위에 상급학교인 중학교 또는 이 학생이 중학생이라면 그 윗 학교인 고등학교를 상급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상급 학교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이 날개 문제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안 눌리네요. 네, 근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 처지가 상급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6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어미 곁에서 앞부분에다가는요, 전개라고 써주세요. 전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아들놈의 어린 마음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 상급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학교 안 보내준 대신 연실이나 많이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늘 부러워해오던 녀석이었다. 어머니는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냈고 아들놈은 그때부터 하고 한 날, 아주 많고 많은 날 연애만 붙어 지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 함께 그냥 농사나 짓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아들도 알겠죠? 엄마가 일부러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서 저러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덜대지는 않습니다. 투덜대진 않고 대신에 이 섭섭한 마음을 연날리기로 달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은 우리 집 형편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연실을 마련해서 연을 띄우고 날리고 했던 모습도 얘는 계속 예전부터 부러워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연날리기를 할 수 없었던 모습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엄마가 얼마나 얘가 학교에 가고 싶은지 아니까 조금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리해서 연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속상한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네, 어머니의 이런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필기 다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68쪽입니다. 봄이 되어 제 또래 아이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 읍내 상급학교로 가버린 다음에도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봄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띄어 올리고 있었다. 아침나절에 띄어 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다.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은 어느 집 양지 바른 담벼락 아래, 마을의 회관뜰 한 구석에, 또는
아즈랑이 피어오르는 어느 보리밭이랑 끝에 그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정리를 해볼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네, 얘가 연을 날리는 게요. 그냥 뭐 잠깐씩 날리고 돌아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아침에 나가서 해질녘까지 하루 종일 연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엄마는 연을 통해서 아들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연을 통해서 아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애틋하죠? 되게 엄마가 직접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보다 또는 아들이 직접적으로 투정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슬프고 아련하고 애틋한 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그 연을 보고 있자니 조금 더 마음이 안심이었다. 차라리 좋았다라고 생각하신 게요. 언젠가는 이 실주를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왠지 엄마는 다 안다고 하죠. 엄마는 언젠가 아들이 떠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는데 어떤 모습 같냐면 그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네,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봄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봄 하늘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에요. 네, 처럼이 나왔기 때문에 직유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철늦은 연날리기에 넋이 나간 아들놈을 원망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었다.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우선 동영상 끄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체크할 부분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연을 통해서 이 엄마의 생각에는 이 아들이 연날리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렸대요. 왜? 아들이 저 연처럼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실을 끊고 어디로 가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엄마는. 그래서 아들이 떠나지 않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연처럼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